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아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백승호 기자, 경찰이 조금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에 경찰에서 브리핑을 시작했는데요. 수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프로파일러의 심리분석 결과도 같이 공개됐는데 피의자 이영학이 왜 여중생을 살해했는지 동기 등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딸을 이용해 피해 여중생 김양을 유인한 이유를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씨는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신고하겠다고 반항하자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여중생을 수건과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이영학은 피해 여중생을 유인하기 전날 수면제를 넣은 음료병을 냉장고에 미리 준비했고 잠든 뒤에 추가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를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이영학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영학의 아내 최 씨에 대한 살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죄한다 뒤늦게 밝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는데 이 피의자 이영학이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살해 동기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씨는 아내가 죽은 뒤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아직도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죄드리고 죄를 달게 받겠다며 거듭 죄송하고 앞으로 사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도착한 이 씨는 한 번 더 입을 열었는데요. 지금에서야 정신이 들었고 자신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다고 말하면서도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먹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경찰이 조금 전에 이영학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긴급하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이영학의 목소리부터 좀 궁금하실 텐데 그 목소리 직접 듣고 나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너무나 꿈만 같습니다. 일단은 사죄드리고 천천히 제가 그 죄를 밝혀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죄를 해야 되지만 아직 이 모든 게 꿈만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지금 이 대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자기 방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약 핑계를 대서라도 지금 어떻게든 모면해 보겠다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예. 네. 네, 김태현 변호사 지금 새롭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경찰이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드러났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약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이 그러니까 음료수에 약을 탔는데 이게 한 번에 걸쳐서 딸이 먹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3차례. 또 김양도, 그러니까 딸도 이양도 본인도 잘못해서 그 수면제 약을 먹었는데 반을 남겼대요. 그것까지 친구한테 먹였기 때문에 총 4번에 걸쳐서 8정의 수면제가 지금 사망한 이 친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요. 한 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양의 가정입니다. 이거 친구 그냥 주는 드링크니까 가서 마시라고 그래. 라고 해서 그냥 전달만 해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한 번이라고 하면. 예.
그런데 이제 4번이고 그 중에 한 번은 본인이 먹다 마신 것까지 줬기 때문에 4번 정도 되게 되면 그 드링크가 정말 순수한 드링크인지 그 안에 혹시 약이 들어있는 걸 몰랐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양도 그 드링크의 성분이라든지 그걸 먹었을 때 자기 친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를 줍니다. 그럼 이 양은 아빠가 친구를 데려다가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줬겠는가 하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까지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강제 추행까지만 인식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알고 왜 그 드링크젤에 그렇게 4번에 걸쳐서 전달해 주느냐 이게 아마 이 양의 어떤 그 혐의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좀 그래픽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경찰 조사 결과, 그러니까 발표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영학의 드링크 이제 2개를 주면서 하나는 넣어 먹고 하나는 수면제가 들어있으니 그거를 그 피해 여중생에게 먹여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피해 여중생이 이제 잘못 먹은 거예요. 수면제를 탄 통도 자기가 먹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수면제가 들어있는 드링크제를 먹이고 나머지 반 통까지 피해 여중생에게 먹이게 합니다. 근데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요. 그렇게 드링크제를 먹인 것에서 모자라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수면제를 2정을 이거 감기약이니까 친구야 이것도 너 몸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먹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경찰이 왜 아빠가 시키는 것에서 더 벗어나서 네가 추가적으로 수면제를 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딸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교수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아이는 정직하게 자기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던 이유가 네. 그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이 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었기 때문에 아. 내 친구가 당할 무엇인가 부적절한 행위를 예상하면서 차라리 약을 먹고 잠들어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예. 문제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물론 지능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IQ가 이 아이야말로 장애 등급이 나올 정도의 IQ 정도밖에는 안 돼 보여가지고 그러면 아마 아주 상세하게 자기가 왜 짐작했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아빠에게 굉장히 불리한 어떤 다른 또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빠를 그렇죠. 방어해 주느라고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네. 일단 약을 건넸을 때 무엇인가 내 친구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약을 먹고 잠이 들어있는 게 낫겠다라는 정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이 씨의 딸 14살이면 딱 이제 중학생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빠에게 의존 성향이 강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친구 엄마가 전화 와서 우리 어딨니라고 물었을 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문자가 왔을 때도 둘러대기 바빴던 모습. 물론 본인 방어 기제가 작동을 했다고 하기에는 이 친구와 나눴던 메신저 대화를 보면 나름 이게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서 네. 이게 단순한 뭐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느끼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얘가 만약에 정상적인 가정 내에서 큰 아이 같으면 지금 이 문자 메신저상에 남아있는 문자들은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로 여겨집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에는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병리가 있었고 그게 네. 거의 수년간 얘가 태어나서 거의 14살 될 때까지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목에서 지금 이 친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친구 부모에게 또는 친구 친지들, 동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아마 본인의 경험칙상 아마 그 습득했을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아서 예. 그러면 아마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 정도의 이제 추리는 했던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면 이 문자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범행,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아버지를 비호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지금 진술 과정 중에서도 이제 수사관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나쁜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가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이 딸의 관계는 그야말로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늘어놓은 거다라고 네. 보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링크제를 먹인 것에서 모자라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수면제를
두정을 이거 감기약이니까 친구야 이것도 너 몸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먹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경찰이 왜 아빠가 시키는 것에서 더 벗어나서 네가 추가적으로 수면제를 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딸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교수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아이는 정직하게 자기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던 이유가 네. 그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이 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었기 때문에 아. 내 친구가 당할 무엇인가 부적절한 행위를 예상하면서 차라리 약을 먹고 잠들어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예. 문제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물론 지능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IQ가 이 아이야말로 장애 등급이 나올 정도의 IQ 정도밖에는 안 돼 보여가지고 그러면 아마 아주 상세하게 자기가 왜 짐작했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아빠에게 굉장히 불리한 어떤 다른 또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빠를 그렇죠. 방어해 주느라고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네. 일단 약을 건넸을 때 무엇인가 내 친구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약을 먹고 잠이 들어 있는 게 낫겠다.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아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백승호 기자, 경찰이 조금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에 경찰에서 브리핑을 시작했는데요. 수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 결과도 같이 공개됐는데 피의자 이영학이 왜 여중생을 살해했는지 동기 등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딸을 이용해 피해 여중생 김양을 유인한 이유를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씨는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신고하겠다고 반항하자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여중생을 수건과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이영학은 피해 여중생을 유인하기 전날 수면제를 넣은 음료병을 냉장고에 미리 준비했고 잠든 뒤에 추가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를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이영학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영학의 아내 최 씨에 대한 살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죄한다 뒤늦게 밝혔다면서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요. 한 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양의 가정입니다. 이거 뭐 친구 그냥 주는 드링크니까 가서 마시라고 그래. 라고 해서 그냥 전달만 해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한 번이라고 하면. 예. 그런데 이제 4번이고 그 중에 한 번은 본인이 먹다 마신 것까지 줬기 때문에 4번 정도 되게 되면 그 드링크가 정말 순수한 드링크인지 그 안에 혹시 약이 들어있는 걸 몰랐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양도 그 드링크의 성분이라든지 그걸 먹었을 때 자기 친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를 줍니다. 그럼 이 양은 아빠가 친구를 데려다가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줬겠는가 하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까지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강제 추행까지만 인식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알고 왜 그 드링크젤에 그렇게 4번에 걸쳐서 전달해 줬느냐. 이게 아마 이 양의 어떤 그 혐의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좀 그래픽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경찰 조사 결과, 그러니까 발표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영학이 드링크 이제 2개를 주면서 하나는 넣어 먹고 하나는 수면제가 들어있으니 그거를 그 피해 여중생에게 먹여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피해 여중생이 이제 잘못 먹은 거예요. 수면제를 탄 통도 자기가 먹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수면제가 들어있는 드링크제를 먹이고 나머지 반 통까지 피해 여중생에게 먹이게 합니다. 근데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는데 이 피의자 이영학이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살해 동기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씨는 아내가 죽은 뒤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아직도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죄드리고 죄를 달게 받겠다며
거듭 죄송하고 앞으로 사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도착한 이 씨는 한 번 더 입을 열었는데요. 지금에서야 정신이 들었고 자신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다고 말하면서도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먹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경찰이 조금 전에 이영학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긴급하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이영학의 목소리부터 좀 궁금하실 텐데 그 목소리 직접 듣고 나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너무나 꿈만 같습니다. 일단은 사죄드리고 천천히 제가 그 죄를 밝혀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죄를 해야 되지만 아직 이 모든 게 꿈만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지금 이 대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자기 방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아무래도 그렇게 핑계를 대서, 약 핑계를 대서라도 지금 어떻게든 모면해 보겠다,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예. 네. 네, 김태현 변호사 지금 새롭게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경찰이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드러났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약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이 드링크, 그러니까 음료수에 약을 탔는데 이게 한 번에 걸쳐서 딸이 먹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3차례. 또 김양도, 그러니까 딸도 이 양도 본인도 잘못해서 그 수면제 약을 먹었는데 반을 남겼대요. 그것까지 친구한테 먹였기 때문에 총 4번에 걸쳐서 8정의 수면제가 지금 사망한 이 친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이 이름이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